한국 기업들의 결제 통화에서 엔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또 떨어졌습니다. 전경련은 내년에 우리 산업계의 주력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전국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듯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부분의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역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부 지민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전날보다 21.69포인트 오른 1936.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 호조 및 유럽 경기 회복 가능성 소식에 자극을 받은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인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 상승폭을 더욱 벌리지는 못했습니다. 대형사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기관이 707억 원, 외국인은 451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이 홀로 1,0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음식료품 등이 3%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 아모레퍼시픽 등이 올랐으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8포인트 오른 564.5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원 내린 1,051.4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애플 수혜주 아바텍이 놀랄만한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애플 수혜주로 알려진 아바텍이 괄목할 만한 3분기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바텍은 22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500원 오른 14,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바텍은 이날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1억 9,4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15.28% 올라 343억 9,200만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6.1% 증가해 83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바텍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하는 아이폰용 패널의 일부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실적 개선이 아바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규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폰이 4분기에 3분기보다 약 3천만 대 많은 7천만 대까지 팔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바텍의 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상품 수출입 결제 통화에서 엔화 비중이 또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화 비중은 상승세입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중 결제 통화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9월 한국의 수입 결제 대금 중 엔화 비중은 4.8%에 그쳤습니다. 이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종전 최저치는 올해 1분기에 4.9%였으며 올해 3분기 수출 결제 대금 중 엔화 비중도 3.1%로 종전 역대 최저치인 올해 2분기와 같았습니다. 3분기 기준 대일본 수입 결제 대금에서 엔화 비중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가 심화된 2012년 48.9%, 13년 46.4%를 거쳐 올해는 43.6%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일 수출 결제 대금 중 엔화 비중도 2010년 57.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는 45.8%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한국의 무역결제 통화에서 달러화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수출 결제 대금에서 달러화 비중은 86.2%, 수입 결제 대금에서도 미 달러화가 84.5%로 1위를 나타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5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우리 산업계의 주력 부문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올해 36%에서 내년 17%로 둔화한 가운데 스마트폰 이후 성장을 주도할 전략 품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수요 부진과 주요 업체들 간 경쟁 심화, 엔저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악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철강과 글로벌 저성장 추세로 상선 발주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건설업종은 기대와 위험 요인이 섞여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생산 원료 가격 하락과 폴리에틸렌 등 제품가 상승으로 형편이 나아질 전망이나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과잉 증설함에 따라 쌓인 재고로 수출길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축소로 토목 실적이 하락하겠지만 수도권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감소로 주택 실적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전국의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버스가 늘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으로 2012년 2월 인상된 이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원주시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인상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세계 경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역설했습니다. 박태준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 유출 가능성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 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전략 포럼에서 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려면 기초 경제 여건을 개선해 경제의 내성과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꼽으면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 정책을 운영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 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나라도 거기에 대비한 기초 요건 튼실히 해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거시 경제를 일단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갖고 있는 우리 여자의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총재가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은 4.5%였지만 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2014년은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요 부진,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성장, 저물가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세계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험, 유럽의 성장세 둔화,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필딩 바이낸스 2014 금융산업 새 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은 금융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혁신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500여 명의 금융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질서와 고객, 금융사, 감독 당국 간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재 강연자로 나선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동아시아 보험부문 대표는 한국 금융산업은 이미 저성장과 저수익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에서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디지털 환경이 단순히 비용 절감의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저성장의 터널 속에 갇히면서 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은 이를 극복할 안정적인 정책 기조 유지와 대응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태준입니다. 요즘에는 국내 인기 아이돌의 공연 실황을 저 멀리 동남아 국가의 팬들이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영상과 음성이 빠른 속도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은 바닷속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를 실어 나르는 바닷속 터널인 해저 광 케이블. 현재까지 지구상에 구축된 해저 광 케이블 수는 모두 250여 개로 총 길이만 해도 6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한번 구축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이 들지만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해저 광 케이블로 이동하기 때문에 매년 증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 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KT도 아시아 9개국 인터넷용 통신망을 관리할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9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해저 광 케이블 아시아 퍼시픽 게이트를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ICT 허브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 해저 광 케이블은 최대 수심 6,000m 해저에 총 길이 약 1만 1,000km, 데이터 전송 용량 또한 초당 38.4테라비트로 전 세계 280여 개 국제 해저 케이블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대한민국 인구 500만 명이 동시에 HD 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700MB 크기의 영화를 1초에 7,000편이나 전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17년에는 태평양을 횡단해 미국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넷 월드 스태츠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퍼시픽 게이트에 포함된 9개국의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9억 명으로 아시아 전체 13억 가입자의 69%, 전 세계 28억 명 가입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해저 광 케이블 구축으로 새로운 동북아시아 통신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저 광 케이블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면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들도 서로 대용량 콘텐츠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시장 확대, 한류 콘텐츠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20나노 기술을 적용한 서버용 D램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세계 최대 용량의 하이브리드 D램 모듈을 내놨는데요. 세계 시장 장악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임진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의 20나노 D램 양산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는 어제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20나노 8GB DDR4 D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3월 20나노 기술을 적용한 PC용 D램 양산을 시작했고 9월에는 20나노 모바일용 D램도 내놓았는데요. 이제 서버용 D램까지 20나노 기술로 만들면서 모든 제품군을 신기술로 무장하게 됐습니다. 1나노는 10억 분의 1m를 말합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생산량은 늘고 제품 효율은 높아지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20나노로 양산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은 20에서 25에서 29나노로 뒤처져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좋은 서버용 D램을 많이 만들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서버용 D램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서버용 DRAM 시장이 모바일 기기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7%에 이르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분석기관 IHS 테크놀로지는 DRAM 모듈 시장에서 서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3%에서 내년 41%, 2018년에는 62%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서버용 DRAM은 기존 DDR3에서 DDR4로 업그레이드되는 시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20나노 DDR4 제품은 기존 DDR3 기반 제품보다 속도가 약 30% 빠르고 전압이 낮아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커져가는 서버용 DRAM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SK 하이닉스도 세계 최초 DRAM 제품을 개발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도 최대 용량의 비휘발성 메모리 모듈인 NVDIMM 16GB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NVDIMM은 DRAM의 저장 기능이 있는 낸드 플래시와 모듈 컨트롤러를 결합한 제품인데요. DRAM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질 경우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합친 게 NVDIMM입니다. 이 제품은 갑자기 전원이 꺼져도 DRAM의 정보를 낸드 플래시로 옮겨 보호합니다. 앞서 미국 마이크론 등이 8GB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16GB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해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서버용 DRAM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이딴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현재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9%로 굳건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28%, 마이크론이 25%로 뒤쫓고 있습니다. 대만의 나냐와 윈본드가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도 있고 신규 라인 건설을 통해 생산량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육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워싱턴 DC 카네기 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네바 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육자회담 재개 전제 조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만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을 중단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며 전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우리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며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지적한 대로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 핵폭탄과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다며 우리는 대화 자체나 의제에 전제 조건을 두지 않으며 북한의 요구사항과 불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유로 회사채를 매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명의 복수 소식통은 ECB 통화 정책이 내년 1분기 중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ECB 대변인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ECB는 이미 커버드 본드와 자산담보증권 매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커버드 본드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ABS 매입은 연내 실행될 전망입니다. ECB는 이와 함께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부활시켜 지난달 첫 가동했으며 오는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CB가 이처럼 비통상적인 통화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는 것은
유로 인플레가 지난달 0.3%로 더 둔화하는 등 영내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며 22의 중기 인플레 목표치는 2%입니다. RBS의 리처드 바웰 이코노미스트는 22가 경기 촉진을 위해 더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22 지도부 내 유로 국채 매입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플랜 B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22가 경기를 더 적극적으로 부추기려면 미국 연준이나 일본 은행처럼 완전한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월 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파월 씨가 풀려나 미국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는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2명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파월 씨의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배 씨와 밀러 씨가 아직도 계속 수감됐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이들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월 씨는 지난 4월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체포됐으며 북한 당국은 그에게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번 석방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던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협상을 맡았다고 소개하고 스웨덴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2개월 연속 하향 수정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오늘 공개한 10월 원래 경제 보고에서 경기에 관해 지금으로서는 약한 흐름을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약한 흐름도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난달 평가보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하향 수정한 것은 9월에 이어 연속 2번째입니다. 8월에는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재기 수요의 반동도 누그러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에서 11월 4개월 연속 경기 판단을 낮춘 후 일본 정부가 2달 이상 연속해 경기에 관해 악화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자 물가 동향에 관해 지난달에는 완반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지금으로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악화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습니다. 또 일본 내 기업 물가와 생산에 관해서도 지난달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와 생산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기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내일은 절기 상강입니다. 서리 상해 내릴 강, 날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로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때인데요. 절기에 딱 맞게 내일 아침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오늘보다 4도가량 더 낮겠고요. 전주는 6도가량이나 더 낮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서울 6도, 전주 7도, 대구 9도로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로 약한 비가 동해안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는 곧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풍이 밀려오면서 구름대가 들어와 전국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6도, 대전, 청주 8도 예상되고요. 내륙으로 서리와 얼음,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1도, 부산,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속초, 강릉 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가끔 구름만 지나가다가 일요일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한때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서 약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